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돌아보니 10월도 중순자락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남아있는 10월이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요. 가계부채 대책, 또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달 중순 말에 속속 들이서 나올 예정입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내 집, 그리고 내가 살 집,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함께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 송상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1분 수사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신 거예요, 네, 대표님? 잘 보냈습니다. 예,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부터 대표님께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자, 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끝자리 6356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545-7988번 이 번호도 열어둘게요.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간단하게 궁금하신 지역 남겨주시면 저희 답변 들어가니까 빨리 연락 한번 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먼저 짚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연휴 직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 그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보겠습니다. 뭔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매번 최근 들어서 부동산 관련 대책들 많이 나오고 워낙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쫓아가기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대표님의 도움을 요청할까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쉽게요, 대표님. 예, 일단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긴 연휴를 지나고 나니까 벌써 10월 중순으로 갑니다. 이 10월 달부터 바뀌는 적용되는 이런 어떤 도정법 개정안이 9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는 돼 있었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예고됐던 부분들이 이제부터 10월부터는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3개월 후에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들어봤던 내용들이지만 10월부터는 이제 조만간 공포가 되면 시행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꼭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정법이라고 하죠. 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대표님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일단은 뭐 다른 부분에서 볼 건 없고요. 일단 개정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부분에 클릭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거기. 네. 그리고 한번 가볼까요? 자, 클릭. 자, 안 넘어가네요. 자, 네.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도정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 분양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지금 지정이 됨으로써 재건축의 조합원들이 명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개정안을 통해서 재개발 지역도 명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단 관리 처분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포되고 시행이 되는 이 시점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부터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 시행을 진행을 했거나 신청을 했거나 그 다음 단계에 있던 이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재개발 구역도 일단 조합원 양도 양수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단 언제까지냐? 관리처분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죠. 자, 이 법은 공포가 시작되고 이번 달 중으로 공포가 될 겁니다.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전에 그 내용이죠. 이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장기 보유자, 실질적으로 재건축 지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인데 오랫동안 보유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좀 배려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건데 결국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지금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된 내용으로는 10년 정도 보유를 하고 또 5년 정도는 실거주를 하고 그리고 1주택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경우 이런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대한 양도를 허용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공포 후에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법을 보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해서 재당첨 금지입니다. 사실은 이번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일반 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세대 결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제한을 5년 동안 하겠다. 무슨 얘기냐? 지금 주택법을 개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당첨을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시 처형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반 분양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재당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지역에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일반 분양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청약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건이 있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약서에서 분양 대상자 명단에 명시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이후의 단계의 어떤 조합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이라든가 타 지역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또 조합원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재당첨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은 공포 바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포 예정인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된다. 이 점은 좀 특별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투기과열지구 또 조정지역 내에서 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한 채로 제한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조합원 재건축 지역에서 또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평가금액 또 전용 면적 이런 범위 내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약 평수로 얘기하면 한 18평 전용 면적 되겠죠. 20평대 아파트 미만을 더 받을 수 있는 2주택을 허용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가 금액이 뭐 8억 정도가 나왔다. 지분이 컸을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계산해 봤을 때 소형 평형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허용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이런 경우를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주택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도정법 개정안이 결국은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위축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영향에 대해서 지금 9월 28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제 공포가 되고 이제 곧 공포되면서 시행되는 법안 또 3개월 후에 시행되는 법안이 4가지로 도정법,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된 법안들이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결국은 신축에 대한 공급을 좀 위축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신규 분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개정안의 이 공포 또 시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비사업별로 사업 속도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인가를 접수한 단지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관리처분 단계에서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서울 지역에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는 재개발 또 뉴타운 또 재건축 이런 사업지별로 각기 유분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곳 이런 곳들은 오히려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익을 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좀 처져 있는 지지부진한 이런 어떤 사업지는 앞으로 사업 지역 어떤 흐름을 좀 판단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정법 개정안 이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전반적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 일단은 무료 세미나 일정부터 체크해드리면서 방송 외적인 면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송상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남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투자 포인트 잡아드립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궁금증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는 분들 궁금증들 저희 해소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시청자님? 네, 잘 보냈습니다. 예, 궁금하신 곳 저희 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어느 곳 저희 함께 가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평촌 더샵 센트럴시티에 살고 있는데요, 34평. 예. 지금 직장이 저기 대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바람에 아, 네. 그 SRT나 KTX 생각한다고 광명역의 새 아파트나 수서역의 SRT 쪽 근처를 보다가 네네. 그 수서역 쪽에 신동아랑 한익 아파트 예. 그쪽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한번 사볼까? 고민 중이시다는 거죠? 네, 제가 뭐 실거주도 할 거지만 향후 뭐 혹시나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 이런 것도 관련해서 좀 투자 겸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왕이면 또 올라가면 좋죠. 예, 살면서도 예, 이제 예. 투자 목적이라면 투자 예. 이제 겸사겸사, 그쵸? 수서, 신동아, 그리고 삼익 말씀 주셨죠? 네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히 예, 계세요. 예. 지금 수서역 쪽에 지금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실거주도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뭐 네네.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주는 뭐 만약에 실거주를 하신다 그러면 어느 시점으로 좀 잡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네. 작년 7월에 입주를 해가지고요. 아, 예. 그 내년 7월 이후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옮기신다 그러면 만약 주거 이전을 수서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좀 오래 거주를 네.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좀 기왕이면 쭉 할 생각이고요. 기왕 가는 거 이제 둘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전문가님 의견 좀 예, 어디라 그랬지? 아까 수서 삼익하고 네, 신동아랑 삼익하고 바로 뭐 인근 단지잖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실거주로 좀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가격이 조금 최근에 급상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조금 핸디캡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거주를 좀 길게 하실 생각이고 실거주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매수하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어떤 결론이 100% 퍼펙트한 결론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먼저 결론을 드릴게요. 그 이유 좀 설명드릴게요. 자, 네네. 수서 삼익 여기 있고 수서역과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동아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삼익이나 신동아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뭐 입주 네. 시기도 비슷하고 단지 규모만 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디가 특별히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세도 좀 비슷하죠. 평당가도. 예, 그리고 그 평수가 예. 신동아는 20평이고 삼익이 26평 정도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도 그 대지 면적이 보니까 신동아가 더 큰 거였더라고요. 그런 네. 점도 되게 좀 반영이 안 되나. 신동아 같은 경우 신동아 소형 평수 사실은 지금 뭐냐면 신동아나 삼익이나 지금 단지 위치하고 네. 있지만 소형 어느 단지나 소형 아파트 평당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여기는 사실 두 가지로 보여요. 일단 여기 어디가 더 낫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삼익이나 신동아나 제가 봤을 때는 별 어떤 우위를 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두 아파트를 어디를 선택을 하든 지금 하는 시기가 맞냐? 그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 아파트 가격이 향후에 좀 투자 가치성을 좀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주변 개발이 좀 있어야 되겠죠. 주변 개발 여건은 다 아시겠지만 수서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지금 SRT 네네. 개통이 되고 GTX 어떤 교통에 대한 굉장히 큰 호재를 갖고 있고 또 역세권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서역 주변으로 과거에는 수서 지역이 강남권의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변방이라고 봤을 때 이제는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 여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 개발 여건이 강남권 지역에서는 굉장히 세게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가격에 대해서 향후에 상승
상승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체 여건입니다. 자체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삼익이나 신동 아파트가 아마 연차로 봤을 때는 지금 뭐 90년대 초반 정도 될 겁니다. 92년도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뭐 향후에 한 5년 후면은 재건축에 대한 연한에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변 개발에 대한 호재, 또 한 가지는 자체적인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빨리 선반영이 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자체가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올랐는데 그 속도가 좀 빨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두 아파트 자체가 워낙 입지가 좋은 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세로 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주변 개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가시화되는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가격 상승폭이 소폭 어느 정도 소폭식으로 상승할 여건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지 핸디캡은 뭐냐면 얘네들이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라 입지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수소역하고 초역세권이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중층이라 지금 뭐 용적률 자체가 조금 높아요. 한 200%가 다 넘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규정으로 했을 때는 물론 주변의 변화로 인해서 인근 가격이 좀 상승 여건을 받쳐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과거에서 얘기했던 역세권 주변의 어떤 용적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역세권 용적률을 올려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부 체납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도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얘기긴 하지만 재건축 사업으로 가는 기간까지는 조금 핸디캡이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만약에 입주 목적으로 뭐 내년 들어가신다 그러면 한 5년 정도 중기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소 역세권 개발에 대한 완료되는 시점이 앞으로 한 7년, 8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 한 2, 3년 후에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상승 여건이 좀 있고 그러면서 재건축 연한이 좀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고 좀 더 상승 어떤 국면에 있다라면 그때쯤에서 한번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하면 매수하는 거 둘 다 좋습니다. 삼익이나 신동아 선택은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지역 내 매수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핸디캡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좀 급상승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좀 미리 받은 이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매수해도 좋고 결국은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이상 중기적으로 보면서 그 시점에서 조금 상승 부분이 있을 때 좀 그때 판단을 다시 한번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라.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다양한 포인트 점검 드렸어요. 예, 시장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광명 혹시 잠깐 여쭤볼 수 있나 싶어가지고. 광명 쪽? 네. 어떻게 대표님 네, 간단하게 계속 갈까요? 말씀하시죠. 예,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시장님. 다시 한번. 네, 저는 광명역의 태양대 시향을 또 좀 보고 있는데 20년 입주긴 한데 그쪽은 대신 큰 평수를 들어갈 수 있어서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일단은 광명역 쪽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 우리가 놓고 본다면 광명 또 철산, 소화, 또 광명 역세권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광명역 주변으로도 여기 수서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광명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변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조금 시간이 걸려요. 비슷한 양상입니다. 조금 그런 것들이 선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향후 몇 년 후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조금 훨씬 더 위일 거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수서하고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는 수서와 광명을 또 비교한다 그러면 수서 쪽으로 오셔야죠. 여건이 되신다면.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예, 시장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끊으셨어요. 자, 다음 분 바로 연결할게요. 자, 시장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요?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곳이에요? 예. 예, 하늘타운. 예. 한일타운? 예, 예. 수원동 하늘타운 수원. 조원도 수원에 있는 한일타운. 예. 예. 여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시려는 건가요? 아니,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언제쯤 매매해야지 가장 유리할까요? 언제 팔아야지 좀 잘 팔 수 있을까? 저희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원 한일타운인데, 네네. 예, 언제 지금 거주하세요? 아니요. 그럼, 지금 월세 받고 있는데요. 월세로 예, 한 네네. 7, 8년 됐어요. 7, 8년 예. 사신 지가? 매매하는 시기나 언제쯤이 가장 좋을까요? 매도하는 시기요. 예, 예. 자, 보자고요. 지금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지금 월세는 얼마 받으세요? 70이요. 월 보증금 한 3천. 3천 정도에 70만 원. 예. 자, 매가로 따지면 여기 시세는 아시나요? 3억이라더니 좀 한 2천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24평.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일타운 수원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지입니다. 2099년도 입주했는데 워낙 단지가 크고 다만 이 지역이 장안구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수원 지역의 흐름 자체가 수원 지역의 선호도가 대체적으로 수원 영통에서 광교로 지금 넘어갔어요. 그죠?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그 수원 지역의 흐름이 자, 보자면은, 지금 그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영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통 지역으로 교육과 여러 가지 영통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주목이 됐었고, 또 지금은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 광교로 좀 주목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수원의 흐름은 동쪽에서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실거주하기 나쁘지 않은 곳인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원 한일타운 지금 아까 24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3억에서 조금 밑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얘가 사실은 최근 서울로 따지면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지역이지만 얘 한 3년 전에 비해서 한 4, 5천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왜냐? 소형이 대세고 대단지고 모든 인프라도 갖추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흐름상 수요가 광교 쪽, 또 수원 영통 쪽, 이런 쪽에 어떤 인프라가 좋다 보니 이런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장안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층이 많이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이 지금 수원 지역이 24평 3억 정도라면 평당가로 한 1,100만 원 정도 선 조금 상회하는 건데 요 정도 선이라면 실거주하기엔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지금서부터는요. 이 수원 지역에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릴 역려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층이 실수요층이 안정적인 곳이 장안구 이 한일타운 인근입니다. 그래서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 그러죠. 떨어질 염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당분간 보유하는 게 좋겠고요. 단 한 가지 지금 월세로 지금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월세 수익률이 사실 아파트를 갖고 월세를 받는 거는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2%대에서 3%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정도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월세가 목적이라 그러면 좀 더 월세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좀 찾는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서울 좀 중심 쪽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수익형 월세를 목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변화를 주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보유 가치를 가져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 하락 여건은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예요. 네. 여보세요? 예,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요. 저기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죠? 시청자님, 농사, 저희 실례 안 농사. 된다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요. 저희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요. 네. 예, 자, 일부 시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꼼꼼한 부동산 투자 분석의 1인자,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수익형 투자 전문가 ANC 도시개발 황두현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김철문 대표, 황두현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사항들 2번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시네요. 네, 황두현 이사님 오늘 어디로 안내해 주십니까?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을 피해갈 수 있는 신축 소형 투룸 다세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남 최고의 빌라 단지에 위치해 있고요. 대형 빌라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신축 소형 투룸으로는 유일한 매물이고 희소성 또한 아주 큰 매물입니다.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도 있어서 집가 상승이 빠르게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양재동, 네. 뭐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챙겨볼 만한 서초구 포인트가 양재동 뭐 있을까요? 하면은 고급 빌라 부촌 중에 하나인데요. 단지형 투룸 다세대 매물로는 유일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물건 한번 들여다보러 갈게요. 김철문 대표께서도 오늘 두 건 준비하셨는데요. 포인트 좀 챙겨주세요. 네, 오늘 강남권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부촌의 상징을 수 있는 서초구, 바로 인근 역세권의 투룸으로 조성되고 있는 단지형 소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은 강남 사구에 포함된 지역이 지금 천호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역세권의 사통팔달 중심 라인이죠. 이 역세권의 바로 노대우 라인 주변 편의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복층형 원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세 건의 물건 점검해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서초동 먼저 가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매매 금액이 3억 9,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제 투자 금액 9,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철문 대표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서초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서초동이에요. 입지적인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네, 일단 입지적인 여건에서 보시면 바로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되겠는데요. 인근 지역에 보시면 남부터미널역과 도보 3분 거리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이동하시면 서초대로 우측에 강남대로가 있고요. 또 주변에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서초 IC가 있기 때문에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통팔달 이런 도로망이 기반시설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보통 원룸이라든지 이런 투룸 쪽은 공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지역에 현재 아파트 형태로 소형 우리가 개포주공 아파트의 평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17평형 아파트가 이 지역에 공급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희소가치, 그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수요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업무타운을 살펴보시면 바로 상단 쪽에 서초대로 주변에 법조타운이 있죠. 여기서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 강남대로 라인 쪽에 수많은 업무타운 중심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하단에 이동하시면 양재, 우면, R&D 센터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 지역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완공이 된 상태에서도 임대차 수요가 굉장히 활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강남권, 서초권 하면 학군이죠.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서울고등학교라든지 서울교육대, 굵직한 대학군이 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 교육 요건 또한 상당히 탁월한 면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남권입니다. 뭐 그 어느 지역보다 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서초동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개발 호재들을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 바로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이 강남역 주변에 예전 2008년도에 삼성타운을 개발 완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만 5천 명 이상의 직원들이 이 삼성 직원 입주를 통해 주변 지역에 집가 상승의 탄력을 받은 예를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이 인근 지역에 보시면 롯데칠성 부지와 더불어서 코오롱 부지가 합세가 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타운 단지의 2배 반 정도 크기로 새로운 업무타운이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 복합시설로 탄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고용 창출이라든지 그에 따른 집가 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인근 지역에 바로
경부 고속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라든지 양재라든지 한남 IC 이 라인 쪽 같은 경우는 차량 혼잡 통행로를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지상의 공원과 인근지 업무타운이라든지 지하의 2개 층의 저속 차량이랑 고속 차량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광대한이 녹지라든지 업무타운이 활성되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남부터미널 복합 부지가 상업과 업무타운으로 다시 한번 개발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하단 쪽에 있는 양재 우면 R&D 센터 같은 경우 앞으로 3분의 1 정도 개발이 됐는데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 지역에 그만큼 트라이앵글식으로 이 삼각형 구도로 업무타운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서초동 아파트요. 준공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형 2개 동인데요. 총 고층이 16층. 지하 3층에서 1층까지 주차장이 되어 있고요. 관리실이 또 별도로 2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이런 안전, 보안 부분이 상당히 넉넉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자, 오늘은 10층 노열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에 더불어서 내부의 시스템 에어컨부터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지 모든 부분이 내비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성, 편의성 이런 부분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서비스 면적으로 옥상 부분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쾌적한 부분도 공유할 수 있다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가격 점검 들어가죠. 서초동 아파트입니다. 어느 네. 정도 매매가가 형성되나요? 가장 그 중점적으로 봐드릴 부분인데요. 자, 분양가가 3억 9,500인데요. 인근의 투룸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보통 3억 후반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세주택 가격대로 지금 분양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가격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억 9,500만 원의 아파트인데요. 여기 투룸 아파트면서 여기에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3억 이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3억을 잡았을 때는 9,500만 원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를 원하신 분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기본적으로 130만 원 이상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1억 5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의 아파트의 미래 가치까지 안기어 가실 수 있는 투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수하실 때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 네. 어떤 부분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물건을 투자하실 때요. 그 지역에 현재 공급되는 부분이 부족한 양이 어떤 부분인지 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파악하신다면 실질적 임장 활동이 필요하겠죠. 먼저 임장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인근 지역에 필요로 하는 향후에 공실염려가 없는 이런 주택 구조가 어떤 건지 미리 선별해서 파악하시는 부분이 유의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저희 서초구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아파트였고요.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물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주십시오. 02-2077-6393번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봐야죠. 양재동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예요. 2018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4층입니다. 가격 볼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서초구인데 이번에는 양재동이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역만의 특징이 또 있단 말이죠. 이사님 어떤 부분 생각할까요? 네, 서초구 최고급 빌라촌 하면 방배동 서래마을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서래마을보다 가격이 더 높게 거래가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시세로는 약 30억 전후하는데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고급 빌라 단지에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입니다. 도보 2, 3분 정도면 양재천, 양재시민의 숲, 다수의 녹지 공간과 대형 마트, 병원, 코스트코, 농협 하나로 마트 이용도 편리합니다. 도심 속의 전원주택이라 할 만큼 주거 환경이 매우 뛰어난데요.
80평에서 100평 정도 이상의 고급 빌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정재계 인사나 유명 문화계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 부촌입니다. 각 동마다 경비원,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고요. 치안 반범이 우수한 주거지로서의 최고의 입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어지는 유일한 처음으로 지어지는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신축 건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희소성도 매우 높고 가격 경쟁력 또한 매우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이 용이하고요. 도보 7분 정도면 양재역 신분당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이나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 사통 8달의 교통망을 갖췄다고 할 수 있고요.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 강남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 속에 있지만 강남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들도 점검해봐야죠.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재동입니다. 이 호재 부분도 살펴주신다면요. 네, 사통 8달의 교통 인프라 확충,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미 갖춰진 녹지 공간과 뛰어난 사통 8달의 교통망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동은 RNC 특구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단지가 200여 업체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양재, 우면 연구단지가 더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규제를 완화를 해서 기존 저밀도 개발을 고층 고밀도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G전자 연구소라든가 KT 증설 계획 추진 중이고요. 추가로 200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급 인력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임대 수요 증가와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망 또한 우수한데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인터체인지라 이용 편리하고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수도권 전역으로 뻗어있는 강역버스 노선 등 그 다음에 신분당선도 연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3호선, 2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까지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가로 GTX 신호선이 완공이 된다면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삼성역의 교통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데요. 양재 또한 교통 중심지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약 3만 평 정도의 화물 트럭 터미널 상업지역인데요. 업무시설이나 백화점, 복합개발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양재 꽃시장 개발, 양곡 도매시장 개발 등 대형 개발 호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저희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고요. 준공은 내년 한 봄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강남의 최고급 빌라 단지에 들어서고 다시 나오기 힘든 입지의 매물인데요. 희소성과 가격 경쟁력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고급 빌라촌의 주거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데 건물 또한 2018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샘플하우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 300평에 세계동 42세대로 고급 대리석 외관과 단열 및 내구성, 방음, 내진 설계, 태양광 설치, 녹색 인증까지 받는 고급 자재로 빌라의 퀄리티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m 도로에 3면이 접해 있고요. 동서남으로 개방감, 채광 아주 좋습니다. 자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주차장 출입 또한 용이해서 투룸의 거실, 세탁실까지 따로 두었는데요. 기존 빌라 같은 경우에 좀 어둡고 좁은 느낌이라면 아파트처럼 채광과 개방감이 아주 좋은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대에 풀옵션까지 설치가 되는데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요. 여기에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까지 설치가 되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싱글족들이 간편한 살림으로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각 동마다 13인승이 설치가 되고요. 전문 관리 업체의 위탁관리, 경비원 상주 근무, CCTV, 무인 택배 서비스 등 고급 빌라의 주거 서비스를 저렴한 중소형 평형대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유하자면 일반 호텔 비용으로 5성급 호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중소형 평형대의 투룸으로는 최고급 빌라 단지에 쾌적한 주거 환경,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입지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가격이 또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매매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선인가요? 네,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좁아진 부동산 투자
투자 시장의 확실한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이 주변에 지가가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KBC에 따르면 4개월간 약 400만 원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고급 빌라 단지의 뛰어난 주거 환경, 뛰어난 주거 서비스, 유일한 신축 중소형, 희소성까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매매가 3억 8,500만 원, 전세 예상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강남의 고급 빌라 단지에 다시 나오기 힘든 신축 투룸을 가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월세를 보시면 3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금 8,500만 원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양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양재동 물건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뭐 움직이실 때 어떤 부분 좀 이것만큼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뭘 볼까요? 네, 고급 빌라 단지의 주거 환경과 건물 자체의 경쟁력까지 갖춘 매물인데요. 개발 호재로 인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상승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샘플 하우스가 있으니 현장 나오셔서 고급 빌라 단지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든가 입지도 직접 보시고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셔야죠.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물건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이었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이번엔 좀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강동구 물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17년 12월 올해 말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층 건물 가운데 1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동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천호동으로 한번 시각을 옮겨볼게요. 김철문 대표와 함께 할 거고요. 대표님, 이 지역은 어떤 입지적인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그 강동구 우리 성내동 이 라인 쪽이나 천호동 쪽 보시면은 가장 중심 핵이 실질적으로 천호역 주변으로 십자 모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천호역 주변이 상업과 업무시설 그리고 여기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이런 유시의 모든 핵심이 이 라인을 통해서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현재 그 공사가 되고 있는 이 복층형 그 원룸 같은 경우 현재 보시면 천호역과 더불어 딱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상단 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 잠실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세정거장, 여기서 조금만 또 세정거장 이동하시면은 삼성역이라든지 강남역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10분대의 업무타운의 중심, 강남권을 다 연결이 됐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동하시면 인근 지역에 보시면 올림픽 공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쾌적한 부분도 강남권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희소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대로변에 보통 오피스텔 공급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보시면 거의 투룸이라든지 원룸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입지 여건에 비해서 여기는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희소가치 이런 부분이 입지 여건에서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의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인근 지역의 뉴타운이라든지 도심 재생 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사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중요한 부분이 인근 지역의 편의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역세권의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젊은 세대의 거리라 할 수 있는 노대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녁 한 6시경에 그 인근 지역을 이동해 보시면 상당히 사람의 밀물듯이 쏟아지는 부분이 그만큼 주변 지역 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 부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유동 인구의 장점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인근 지역의 상단에
한강변 시민공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림픽공원과 더불어서 양축에 녹지타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호동이라 이 지역에 개발되는 그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챙기셔야죠. 개발 호재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천호역 주변이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반 시설이 약간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5호선, 8호선, 9호선이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별내라든지 미사지구라든지 이 고덕지구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2, 3년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 경기도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인근 지역에 보시면 대단지 그 고덕 상업 업무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과 업무시설 복합 단지로서 4개 단지로 꾸미는데요. 실제로 23만 제곱미터의 이 지역이 완공이 된다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용 창출 인구가 약 3만 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 또 엔지니어링 베어링 센터가 실질적으로 200개 업체가 단지용으로 또 꾸며서 입주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력의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고덕, 둔촌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5년 후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 형성을 통해서 강남 4구에 버금가는 그런 입지 여건에 활성화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유입된다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인근입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용도 중요하지만 상업형 중심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호재가 또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연말쯤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더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어집니까, 건물요? 자, 일단은 그 단지형으로 지금 보시면은 인근에 10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총 16층 건물 중에서 이 지금 현재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이 다세대 형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열층 13층 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총 1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래층에는 그 분리형 원룸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에는 또 침실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구조와 특히 샘플 하우스가 2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여기에 내부에 그 빌트인 세탁기부터 모든 시스템 에어컨부터 이런 부분 풀 옵션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옵션은 풀 옵션과 더불어서 바로 앞면 도로가 10m에 접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진출의 편리성이라든지 바로 앞쪽에 30초 이내에 또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성 부분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직접 내부를 살펴봤는데 직접 한번 가보시죠. 가격 분석도 부탁드려요, 대표님. 가격인데요. 자, 천호역 중심권입니다.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세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약 1억 6천 정도 보수적으로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2,500 정도로서 역세권의 더블 역세권의 3분 거리에 복층형 이런 원룸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월세를 선호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지역 이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월세를 활용한다면 은행 대출을 활용할 경우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5,5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5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임대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역세권의 복층형 원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주세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뭘 볼까요? 네, 일단은 첫째도 둘째도 인근지 역세권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품을 팔아서 임장 활동을 꼭 하시라고 부탁드릴 수 있는 유의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은 저희 천호동 다녀왔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께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어디로 가면 될지 일정 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김철문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립니다. 실거주 및 투자용 부동산 옥석 가리기란 주제예요. 마포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92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황교안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란 주제입니다. 양재동이고요. 2077-639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물건에 대한 궁금증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주세요. 02-2077-6393번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ANC 도시개발 황도현 이사,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